퇴사를 당한 사람. 요즘 메일로 퇴사했다는 메일이나 댓글을 좀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파이어족을 준비하다가 퇴사를 음. 당한 사람은 제가 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당했다면 좀 앞길이 막막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퇴사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퇴사시키는 거죠. Fire myself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주변에서는 사표를 낸 것보다 퇴사를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퇴사를 당한 사람의 그 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좀 가슴이 아픈 게 굉장히 막막하다, 두렵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수입이 끊긴다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내가 만약 현재 퇴사를 당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건 뭐 파이어족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 닥친 문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저희는 퇴사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파마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패션 쪽에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적도 있고 계약 관계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중간 관리라고 하는. 예. 네. 근데 그게 말이 좋아 계약이지 그냥 계약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계약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제가 1년이 지나고 재계약,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할 때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 이유가 보통은 장사를 잘해서 매출을 높게 올리면 계약이라 하면 보통 수수료를 먹잖아요. 중간 관리는 수수료로 계약이 되죠. 근데 수수료가 예를 들어 20%다.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1년에 10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년에 10억을 해서 2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면 그 나머지는 본사가 어쨌든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벌어갔어? 이러면서 수수료를 깎더라고요. 재계약을 하면서. 보통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뭘까? 나는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자리를 잡다 보면 이 노력을 처음에는 많이 하지만 그 뒤는 노력을 좀 덜해도 단골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노력 대비 내 시간이 좀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잡히면 내가 좀 하고 싶은 취미도 좀 해야지.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오리라면 그 물속에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졌다가 나중에는 좀 살살 저을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장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수수료를 이렇게 깎아댄다면 버는 건 똑같네요. 네, 그러면 나는 미친듯이 이걸 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야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느끼고 우리는 정당한 계약 관계가 아니고 종속 관계구나. 사실 계약 그 수수료율이라고 하나요? 그게 정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정해진 거예요. 네. 정해져서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게 또 뭐 얼마나 치사하냐면 20% 주던 거 18%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할인하는 상품에 한해서는 10%만 준다든지 이렇게 막 세분화를 해서 결국은 내가 가져가는 월급을 내가 판매 매출을 올린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시키는 거죠.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맞아요. 내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 본사도 많은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쟤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딱 알고 나서는 뭐 1년, 2년 재계약 요 정도가 딱 되면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누가 나를 스카우트를 해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준다는 곳에 항상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의류라는 것도 약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브랜드에서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수수료율을 낮추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은 브랜드로 그냥 갈아타거나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거의 좀 목숨 2, 3년에 한 번씩 좀 달랑달랑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가 없죠. 없었죠. 그래서 내가 파이어족이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퇴사를 할 때의 마음, 왜냐면 우리가 여기 퇴사를 했는데 다음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못 가면 우리는 그냥 퇴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직업은 없고. 갑자기 중간에 붕 뜨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퇴사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그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생체 수명은 이제 100세까지 산다라고 말을 하죠,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120세를 살지 80세까지만 살고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생체 수명 말고 내 경제 수명은 몇 살일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만약 오늘 당장 내가 퇴사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는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MCL이 낮아야겠네요. 네, 이거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경제 수명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뭐 20대나 30대 싱글이에요, 그냥. 그러면 내가 퇴사를 당했을 때 나 혼자만 굶으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물론 비참하지만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퇴사를 당했다면 나의 가족, 나의 아이, 또 연세 드신 부모님 같이 다 경제 수명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전하냐 생각을 해보면 나의 수명, 그러니까 나의 경제 수명을 쥐고 있는 주체가 회사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많아요. 파이어족을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일이 좋은데 왜 조기 은퇴를 해야 되냐. 경제적 독립을 하는 거는 뭐 좋다. 하지만 꼭 뭐 회사를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데 퇴사할 필요 없죠. 일이 좋으면 계속 다녀야죠. 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걸 싫어할 수 있죠. 내 노동력이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립은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죠. 예, 경제적 독립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나는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를 위치에 있는 입장인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좀 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수명이, 내 가족의 수명이 지금 내가 아닌 회사에 달려 있구나. 그걸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퇴사를 당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강제 퇴사를 당했다. 잘렸네요. 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내가 이제 그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은 그 업종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네, 회사가 잘 나가는데 내 회사만 유독 망해버렸어. 그러면 걱정할 필요도 없죠. 잘 나가는 다른 회사에 이직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함부로 막 자를 수는 없어요. 그쵸? 회사가 힘들고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 됐으니까 보통은 퇴사를 권고를 하거나 이럴 텐데 강제 퇴사를 그렇게 해서 당했다면 저는 다음 직업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월급이 많은 곳, 그러니까 돈만을 보고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본인이 해왔던 업종은 미래가 없고 네. 나는 아직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다면 선택은 돈이 되는 일을 뭐든지 해야겠네요. 예, 뭐 노동을 하던 어떤 거든 돈이 많이 수입이 많은 거를 직업으로 삼을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만약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얼마나 있는 거죠? 한 뭐 1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저는 한 2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내 MCL을 최저로 잡았을 때 2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비상시에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목돈이 있는 상태. 네. 근데 퇴사당했으면 이건 비상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악착같이 줄여야죠, 생활비를. 그래서 이 상태, 2년을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저는 창직을 할 겁니다. 창직이 뭐죠? 새로운 직업을 내가 만들어내는 건데요. 내가 이때까지 뭐 해왔던 전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해왔던 일. 내 분야를 디지털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업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쉽지 않죠. 시간이 좀 걸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돈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요즘은 많아요. 많아요. 근데 시간은 투자를 해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해야 돼요. 그쵸. 꾸준히. 근데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을 하면서 1년에서 2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저는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온라인 세계로 굉장히 빠르게 그냥 쏙 들어와 버렸잖아요. 온라인 기반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직업들은 이제는 끝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직업을 그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죠. 아직 나에게 2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창직에 도전을 해서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네.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기도 하지만 또 참 나약한 존재잖아요. 어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면 내가 무언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너무 힘들면 자꾸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의 적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 뇌인 경우가 더 많아요. 네. 하다못해 아침에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야지, 6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6시에 시계 맞춰놓고 눈 딱 떴는데도, 아, 맞아, 오늘은 비 오니까 1시간만 늦게 일어날까? 되지도 않은 핑계를 갖다 대면서 자꾸 늦게 일어날 구실을 예, 만들죠. 구실을 찾잖아요. 근데 이 절박함이 저는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한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게 힘들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일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엔 잘 모르겠던데, 지나고 나서는, 아, 그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그대로 살았을 건데, 그 일이 벌어져서 방향을 틀게 되는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좋게 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난하고 잔잔하게 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떤 힘든 일, 어떤 계기, 어떤 바닥을 찼던 그게 계기가 돼서 방향을 틀어서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힘든 일이다, 최악이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다 라고 하면 좀 깊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